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에게 관심이 많고 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나 어떤 배려가 자녀 중심으로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말 자기 관리가 왜 필요한 것이며 자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주 좋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기 관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면 나 자신을 알고 찾는 시간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를 위해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는 나를 옹호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쵸? 우리 자녀를 옹호하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 관리에는 나를 옹호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를 옹호하는 시간도 꼭 있어야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옹호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관리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관리를 잘 하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고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감정과 정신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을 어쩌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를 통해서 자기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잘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감정과 정신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로 나 자신과 관계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입해 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삶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놓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기관리는
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닌 꼭 해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꼭 자기 관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것과 똑같이 자기 관리도 꼭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오늘 꼭 인식하시고 네, 앞으로 실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연습도 필요하고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네, 미리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때는 늘 즐거운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명상도 내가 충분히 그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노력이 있어야 명상도 되는 것이지 그냥 명상 말로는 좋지만 사실 예,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할 때 꼭 즐겁게 막 행복하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즐겁지만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면 예, 시작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특정한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예, 연습만 하다 보면 그것이 꼭 어떤 특정한 시간, 몇 시간이 있어야 내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나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왠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용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명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평생 동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좋고 네, 내 가족도 좋고 내 이웃도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오늘부터 한다고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기관리 영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내 관리를 할 때 나는 어떤 영역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 관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압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첫 번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 건강 관리에 운동을 한다든가 또 음식을 잘 먹는다든가 잠을 잘 잔다든가 이런 것들이 육체 건강 관리에 속하겠죠. 그리고 정신관리 영역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잘 관리가 되어야 마음 관리가 잘 되어야 내가 병이 안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울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신관리 영역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관리도 잘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육체 관리와 정신 관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환경관리 영역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관리를 구체적으로 못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또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관리나 환경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관리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세이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경제관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은퇴도 생각해야 되고, 은퇴를 생각했을 때 또 은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독립시킬 수 있는 어떤 준비 과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독립이라 그러면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독립해서 혼자 살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독립은 여러 가지 이제 서포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늘 걱정만 하십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넘어가는 영역이지, 사실은 늘 은근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지 잘 관리가 갈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나는 순간순간에 필요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은 어떤 식으로 필요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단기간, 장기간은 어떻게 나의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간순간은 무엇이냐면, 제가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를 얘기할 때는 위기가 대규모로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자기관리에서는 순간순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순간순간 감정이 업앤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어떤 메디컬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대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마음의 근육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 순간에 순간순간, 아니면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나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자기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안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관리와 정신적인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관리, 운동하시고 잘 먹고, 또 다른 정신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매일의 관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어떻게 내 관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연구를 해보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좋겠죠. 그리고 단기간 관리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진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짧은 기간이라는 거는 이 기간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일 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동안 하는 것들, 뭐 아니면 몇 달. 이게 뭐냐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내 얘기도 하고,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지원 서클들도 잘 만들고,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아니면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서 여행도 하면서 나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다시 리프레시도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도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들을 좀 꺼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꼭 많지는 않더라도 꼭 한두 명 정도는 내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의 자기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계획이나 은퇴계획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를 은퇴계획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계속 불안한 감 속에서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그냥 내가 평생 동안 우리 자녀와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 좋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관리가 안 됐을 때 생기는 증상이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불안 증세가 생기고요. 화도 막 나고 아니면 반대로 의욕상실증에 걸립니다. 제가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기진맥진 하셔가지고 특별한 막 즐거움도 없고 막 의욕이 넘치는 일들이 없어요. 없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를 늘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관리 우리가 근육이 생겨서 힘이 생기면 이렇게 나 자신을 알고 하다가 보면 의욕상실에 빠질 확률이 줄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사실 우리 자녀를 기르고 보살피면서 그리고 특히 또 오랫동안 장기간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는 환경의 노인분들이 사실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너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 우울증에 걸리면 부모님들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는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노력이 막 부담감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혼자서 자기관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자기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나를 지원해 줄 사람들이 옆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지원 서클 서포트 팀 도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채워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란으로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맞게 잘 채워보세요. 지원 서클 도표를 보면 하얀색과 핑크색이 있어요. 하얀색들은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내추럴 서포트라고 그러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돈을 페이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뭐 남편 있으면 언니 동생 가족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핑크로 해놓은 거는 꼭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페이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가 레스핏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스핏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일들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쉬시라고 만들어 놓은 서비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레스핏 서비스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고 레스핏 서비스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
여기 보면 친구 1, 2, 3 이렇게 했는데 우리 레스핏도 친구를 여기 3에 보면 핑크로 해놨어요. 레스핏을 사용하실 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는 그냥 지인이 될 수 있지만 예, 또 무료로 그냥 늘 부탁하기 미안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레스핏을 사용하실 때 친구를 아니면 지인을 레스핏 월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지원 서클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원 서클을 포함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자녀가 다니는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도 왜 그거를 얘기하냐면 자녀가 프로그램에 가 있을 동안 내가 잠깐 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참가하는 또 활동 영역도 넓을 때 저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내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지원 서클을 잘 활용하시고요. 또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에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고 공란에 자녀를 지원해주는 서클 분들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다 보면 이 공란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공란을 다 채우시고 또 만들어서 더 채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자녀를 옹호할 때 그리고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관리를 위한 나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면 내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갈수록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나의 강점, 내가 좋아하는 거, 나 관심사 필요한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알아야 될 경우는요. 이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대처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힘든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의 좋아하는 것, 꼭 필요한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시면서 하나씩 하시고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서 적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다가 보면 점점 많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었던 꿈과 희망을 찾는 중요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서 원동력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하루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나의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자기관리 찾기 여러분들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찾으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잘 맞는 것들은 첫 번째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게 숨쉬기 운동인 것 같아요. 숨쉬기 운동도 우리가 테라피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정확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번 뱉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숨쉬기 운동을 자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몇 분이라도. 그리고 햇빛 보기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은 잠깐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죠. 왜냐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5분 10분의 시간으로 다시 제 기분을 전환시키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자녀도 잘 볼 수 있고
또 일도 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특히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자신을 위해서 말해주는 위로하는 말을 찾아서 해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좀 다운됐을 때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정말 괜찮은 여자야, 괜찮은 엄마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나를 위로하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양한 내용들을 써놓고 여러분도 여기에서 한번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도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관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익은 우리가 다 알아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로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또 이 행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가 있고 또 가족 및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기관리를 통해서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도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꼭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강의를 다 마쳤는데 정말 이 자기관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자기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잘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스타트를 하실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원 서클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쌓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유익이 나 자신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있다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관리를 위한 나에 대한 이해 페이지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원팀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늘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그리고 좌절될 때 제가 옹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옹호를 해줄 개인도 있고 또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던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 잘 찾아가시면서 행복하고 힘있는 그런 생활과 또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